거의 요식업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깃집도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인테리어 비용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무적삼시 채널의 서현석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PD님이랑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면 우리 매장에 와서 직접 촬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직접 와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어떻고 이 업종이 어떻고 이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장점이고 단점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매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매출이 큰 매장에 나와 있고 제가 하는 업종이 고깃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업종 가운데 요즘에 가장 핫한 고깃집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고깃집 창업에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낱낱하게 고깃집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우선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업종보다는 호불호가 없어요. 회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업종도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웬만한 고깃집은 다 사람이 많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으시죠. 나도 하면 저렇게 잘 될까? 나도 하면 저 정도 돈을 벌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고깃 창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고깃집 창업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비추하시나요?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작은, 객단가가 작은 업종에 대해서 약간 비추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고깃집 창업을 적극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업종보다는 테이블 회전 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거기 대비해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업종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동의 강도 그리고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비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으세요? 다른 저가형 카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고깃집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지 고깃집 업종 자체는 거의 요식업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깃집이 다른 업종보다는 추천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망한다라는 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나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방 인력들, 다른 인력들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도 마찬가지로 고깃집 아르바이트 시급이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저희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오지에 있기 때문에 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을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보다 좀 시급이 더 높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다 공감하실 부분이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그런 시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고요. 고기라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돼지고기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피서 처리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리고 구제역이나 그리고 외적인 요인 때문에도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하나의 예를 들자고 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고기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왜 고기값이 많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곡물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돼지고기 가격이 불안정하게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원부자재의 변동성이 큰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이게 찍고 있는 여기 매장이 홀 평수만 한 200평 정도 돼요. 제가 이런 큰 고깃집을 두 군데를 운영해요. 이 매장 말고 다른 고깃집도 이 정도 평수의 고깃집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는 사람이 안 구해져서 제가 요즘에 금, 토, 일마다 제가 그쪽 가서 직접 홀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방도 들어가서 일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정말 이제 고깃집에 대해서 이제 현타가 많이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힘든 거는 둘째 치더라도 제가 요즘에 고깃집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요식업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힘든 거는 괜찮지만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인력 때문에 그 빵꾸난 거 메꾸고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가장 극한으로 어려운 형태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깃집이라는 업종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깃집은 요식업의 끝판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변수도 많고 인력 수급이나 원부자의 상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고깃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 또 고민을 하시고 혹시나 고깃집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깃집에 대해서 단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깃집도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언제는 특수 부위집, 언제는 또 다른 부분, 이런 것들 트렌드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고깃집이 최근에 좀 많이 폈잖아요. 50년 후의 고깃집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50년 뒤의 고깃집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인 정신? 요즘에 그 오마카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이 인간이 직접 하는 그런 고깃집들이 굉장히 하이엔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편리함의 추구, 인건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자꾸 녹이려고 생각은 하는데 50년 후에쯤에는 인간다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의 성공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깃집을 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근고기를 먹었어요. 감성과 고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고깃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매장을 제가 운영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터라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우여곡절 어려운 시기와 그런 안 좋은 시기를 다 겪어가면서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서 여기만큼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메뉴를 잘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뛰어난 송구원이 있어서 풀어낸 거가 아니라 저는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수 500 돌파 기념으로 제 매장 와서 직접 촬영을 하는데 너무 생각보다 재밌고 기분도 좋고 감회가 새롭네요. 앞으로 구독자 1000명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약속드렸다시피 팬 사인회도 다른 매장에서 촬영도 한번 해보고 소통도 좀 해보고 싶어요. 뭐가 됐든 저희 매장을 소개시켜드린다는 자체가 더 겸손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제 자신의 그런 다짐도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하는 만큼 구독자분들도 저를 응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노하우 무적 30 가시죠.